자, 안녕하세요. 저 세 번째 임장에 왔습니다. 2022 타경 50560 하나입니다. 위치는 인천시 남동구 9월동에, 여기도 9월동입니다. 9월 힐스테이트 1502동입니다. 1502동 13층이고요. 1302호입니다. 1302호면은요, 지금 해가 좀 가려져 있거든요. 응달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됐죠. 11시 됐는데도 응달이 되어 있네. 응달이 져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6억 9,500입니다. 6억 9,500인데 현재 49%까지 떨어져서 3억 4천에 나온 물건입니다. 보존 등기는 2007년도입니다. 그럼 몇 년 됐죠? 16년. 여기도 16년 정도 됐습니다. 총 35층입니다. 35층 중에 13층입니다. 그 평수는 약 84제곱미터. 국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그 인천 9월 중학교가 있고요. 그 현재 그 가격에 나온 그 가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실에서는 최근에 작년 12월에 약 2억 5천 내외 정도가 전세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최종 거래가 4억 3천이거든요. 이건 아실입니다. 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호갱문로에서는 이거와 가지고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호갱문로에 보시면은 3억 8,5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3억 5,500. 3억 5,500에 거래가 됐어요. 언제? 작년 12월에요. 12월 달에.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할 때 아실만 보지 마시고 호갱론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보셔가지고 손품으로 시세 조사를 할 때, 실거래가 조사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2호선 석천 사거리역, 모래내 시장역, 석천 사거리역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현재 이 단지가 약 5,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옆에가 롯데캐슬이죠. 롯데캐슬 단지가 약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가 총 9,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그 전에 강동 둔촌 주공 아파트가 공사하기 전만 해도 여기가 제일 세대수 제일 많은 세대였답니다. 9,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단지였는데, 요게 강동 둔촌 주공 아파트로 뺏긴 거죠. 자, 저 앞쪽이 롯데캐슬입니다. 저 롯데캐슬 보이시죠? 저기 마크 보이시죠? 저기가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의 특징은 임차인은 현재 있어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인 조사를 해야겠죠. 임차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해보니 전입세대 열람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이 배터리가 없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최선수 설정일자가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근데 이 정땡땡 씨가 2019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데, 대항력 있으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고, 이제 모자르면은 최고가 매수인 나머지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100%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이분은 배당 요구 종기일, 옆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같은 날, 마지막 날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그래서 1차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배당 순서는 그때는 확정일자를 보고 배당 순서가 됩니다. 확정일자 보십시오. 요 날짜를 가지고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확우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늦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늦으면은 배당이 안 되면, 대항력 있으면 100% 우리 낙찰자가
100% 인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임차인 권리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등기부상에 우리가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권리 분석이 나오죠. 두 가지. 요 밑에 부분 하단부에 보니까 김진수는 정유진의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 다 여기 전입세대가 열람이 전입세대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세대 임차인 분석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걸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 권리 분석상에는 크게 등기부상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석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가치 분석이죠. 총 세 가지라 했죠. 임차인 분석, 두 번째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가 우리 인수되는 분석, 세 번째는 가치 분석. 사실 제일 먼저 가치 분석이에요. 그럼 가치 분석이 현재 3억 4천이 나와 있죠. 3억 4천인데 우리 아까 침에 얼마 나와 있었죠? 3억 5,500. 3억 5,500에 나와 있었죠. 그 최근에 작년 12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임차인 권리 분석,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인수가 되는 권리 분석, 또 하나는 가치 분석. 가치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가치 분석은 현재 3억 4천인데 실거래가 3억 5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죠. 가치 분석은. 그러면 나중에 다음 회차나 다음 회차까지 이제 바라보면서, 두 번째, 그러면 임차인 분석은 이 사람은 2억 7천이 있더라고요. 2억 7천은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 향후에 2억 7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2억 7천 줘야 되거든요. 2억 7천 플러스 경매 비용은 최소한도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2억 8천, 9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우리 돈이, 낙찰자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겠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뭐죠?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죠. 이분이 과연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되겠죠. 2억 7천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밀업자권이죠. 자, 근저당이 언젠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예요? (2021년 10월이죠) 2021년 10월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찾아보는 거죠. 근저당 2021년 10월이에요. 2021년 10월이면 어디죠?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닌데 13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여기죠. 네, 여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인천이죠. 인천이면 광역시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인천은 광역시죠. 광역시죠. 인천광역시. 5억 4천만 원 이하였을 때, 아니, 죄송합니다. 좀 전에 보신 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신 거고요. 2021년이니까 10월이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광역시인데 얼마까지 되죠? 보증금이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이하로 보증금을 줬어야지 해당이 되는 거고, 얼마까지 된다? 2,3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도 해당도 안 되고 2억 7천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 안아야 되는데 지불해야 될 돈이죠. 2,700만 원이 낙찰 금액에 다 배당이 되면 괜찮은데 배당이 안 됐을 시에는 다음 회차에 봤을 때 그때는 우리 돈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배당을 생각한 데 있어서 우리가 최고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관계인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관계자의 이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 교부 청구라든지 세금 같은 거를 열람해 볼 수가 있어요. 열람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금액이 우리보다 먼저 배당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입찰을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계약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경매지상에는 봤을 때 경매지상에서 봤을 때는 대부 업체에다가 맡긴 거 캐피탈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천지방검찰청 뭐 압류 이거는 하고 이거 압류가 있는데 요 금액들이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접수 번호지만 압류나 남동구 같은 건 압류에서는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 저거죠. 언제부터 내라는 고지서가 있어요. 그 날짜하고 배당 우리가 확정일자 그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하고 날짜를 비교해 가지고 늦어버리면 괜찮은데 앞서부에는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는 법원 가서 반드시 열람해 가지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 배당에 대해서 배당의 그 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 현재 소유주가 얼마 했냐면 3억 6천에 했습니다. 3억 6천에 3억 6천에 18년도에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8년도 3억 6천에 샀어. 지금은 2023년도죠. 지금도 시세가 3억 중반에서 4억 돼. 그 재미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인천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뭐 부동산 경기가 화려할 때도 돈을 번다 하는데 돈을 번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앞으로도 한동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물량을 볼 때는 그 주변에 수요와 공급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2018년도에 사가지고 현재 주소가 여기 살아요. 같은 동네에 1502동 1202호 바로 밑에 층에 500이 또 그러네요. 보세요. 바로 밑에 층에 살아요. 저 재미있죠? 이분이 밑에도 사지 않았나 같이. 바로 밑에 층에 1202호가 그분 살고 집주인 살고 1302호가 새로 준 거죠. 렌트를 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이 사람이 지금 빚진 건 을구에 근저당 그 대부업체에서 한 거고 질권이 뭐냐? 질권이 뭐죠? 담보로 자, 담보 맞았어요. 담보 맞았고 근저당도 맞고 근저당이죠. 채권이죠. 근저당은 채권이에요. 채권에 대한 근저당은 물건이죠. 참 물건 죄송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대부업체가 그거를 담보로 잡아놓은 게 질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채권이죠. 채권에 대해서 담보 설정한 게 질권이에요. 채권에 대해서 담보 설정한 거. 그래서 질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오냐? 을구에 나옵니다. 그럼 이 을구는 질권은 여기 보십시오. 14-1이죠. 1년 번호가 순위 번호가 14하고 14-1이죠. 이 질권은 뭐냐? 여기에 대한 이 대부업체가 이 사람이 채권자가 개인이 빌려준 거예요. 대부업체가.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을 잡아가지고 근저당권에 대해서 담보로 설정해 놓은 게 질권입니다. 질권은 NPL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그 외곽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이면은 안 좋은 점이 주부들이 되게 많이들 안 좋아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으냐?
판상 아파트가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이 있는데 판상형은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은 뒤에 주방에서 또 창문 열면은 마통. 공기의 소통이 흐름이 돼요. 공기가 소통이 돼요. 판상형은 일자형 같은 경우. 근데 타워형은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배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판상형이면 다 남향같이 다 햇빛을 보고 있는데 타워형은 어떤 데는 남향, 어떤 데는 북향, 어떤 데는 뭐 동향 그렇게 배치가 돼요. 여기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연기 나오는 데 있죠. 그 부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3층이. 저 연기 나오는 데 있죠. 거기가 해당 호수가 여기에요. 해당 호수가 여기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현재 남향이에요. 남쪽이죠. 남쪽하고 여기가 동향이에요. 남쪽하고 동향이에요. 이 해당 건물이 남쪽하고 동향인데 보십시오. 해가 가려져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이 서류만 보고 이거 남향이고 동향이네, 좋은데 13층이고 층수도 괜찮고 좋은데 실제 와보니까 지금 겨울이죠. 겨울이면은 상당히 햇볕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 하세요. 지금 보시면 해가 져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임장을 나오셔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를 볼 때, 아파트 향을 볼 때 반드시 해가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1층에 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요즘 날씨가 되게 춥죠. 1층, 2층은 역류해가지고 세탁기도 못 쓰게 하잖아요, 위에서. 근데 1층, 2층은 크게 불편함이 많다. 그거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볼 때,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여기 쭉 있다. 되도록이면 외곽이 좋습니다, 외곽이. 우리는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아파트 단지가 쭉 있다, 배열이 있다. 외곽이 좋습니다, 외곽.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보면 외곽이 더 비싸요. 또 외곽이니까 햇볕도 가리지 않겠죠. 그래서 남향하고 동향하고 서향하고 보셔가지고 기역자 있는 코너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현장을 다녀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해당 우리 아파트 단지가 여기 보십시오. 단지 이렇게 많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아무리 남향 동향 해도 그늘을 왜 다 요즘 최고 고층을 짓기 때문에 이게 그 향이 의미가 없는 단지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단지 고를 때 외곽으로. 그럼 여기 가릴 게 없잖아요. 동간거리가 넓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보시고. 여기가 5,000세대가 넘죠. 5,000 몇 세대인데 대단지죠. 십 13층이요. 뭐죠? 찍으세요. 13층이고요. 자, 앞에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단지 아파트로서 역세권이고 학세권이고 한데, 단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있죠. 가치 중에서 위치는 좋은데 가격이 현재로서도 현재 실거래가하고 비슷한 최저가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 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단지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억 7천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되든 배당이 되든 2억 7천 이상은 써야 된다. 아니면은 많이 모자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낙찰자가 지불해야 될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타워형이라 한상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